근로소득이라는 것은 선형소득입니다. 노동력을 투입한 만큼 이 정도 수준 나오는 거. 근데 이 비선형소득이라는 것은 안녕하세요, 루지입니다. 같은 투자를 해도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이게 만약 실패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투자 항목이 있는 거고요. 반대로 내가 실패를 하면 하나도 건질 수 없는 그런 투자 항목이 있습니다.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먼저 접근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? 당연히 전자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요. 내 집 마련에 있어서는 그 시기를 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. 내 집 한 칸 마련하는데도 막 시기를 계속 재면서 뭐 살까 말까 고민하고 떨어지면 사야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투기꾼입니다. 떨어지면 산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아픔을 등에 업고서 내가 그 물건을 잡는다는 거잖아요. 그것만큼 나쁜 마인드는 없습니다. 내 집 마련의 시기는 내가 어느 정도 돈이 모였을 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 그때가 집을 사야 되는 시기고요. 그리고 그 내 집 마련이야말로 아까 말했던 그 전자의 투자 항목이 있는 겁니다. 실패를 해도 남아있는 거, 그 남아있는 것은 내가 샀던 그 자산 가격에 하방이 있잖아요. 그 하방을 뚫고 나가지는 않습니다. 내가 실거주 한다는 것 자체만 봐도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울타리라는 측면에서도 내가 잃을 거는 이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. 완전 영원히 되지 않는다는 거죠. 심지어 전쟁이 나서 내가 가진 이 부동산 자산이 붕괴가 되더라도 땅이라는 게 남잖아요. 안전마진을 생각했을 때 부동산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. 특히 무주택자 분들에게 내가 살아갈 터전은 남아있으니까요. 그런데 이쪽 방면에서 보면 내가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 완벽하게 잃을 수 있는 항목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선 사업이 있겠죠. 제 주변에 실제로 이렇게 사업을 하나하나씩 하면서 돈을 잃어가는 분이 있어요. 그럼에도 경험을 쌓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남들이 다 돈을 벌고 있는 이 와중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투자를 했는데 자꾸 실패만 한다고 하면 그냥 배로 벌어지는 거예요. 성공할 확률을 최대치로 끌어가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투자 방식인데 반대로 막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안전마진을 고려 안 하고 그냥 멋져 보이는 것들 막 그런 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. 아직도 뭐 만약에 사업이라고 치면 뭐 사업이 잘 되지도 않는데 먼저 사무실부터 구하고 수입차 리스부터 하고 멋진 명함부터 막 천장 이렇게 뽑아서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. 바보 같은 짓입니다. 진짜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. 정말 많다는 거예요. 스타트업 기업을 막 꾸려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스타트업 기업도 성공한 사람들만 우리가 보이는 거지 실제로 실패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. 내가 정말 특출난 아이디어나 이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불편해하는 것은 남들도 불편해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불편한 게 뭔가를 잘 캐치를 해서 잘 끌어서 아이템으로 쓰는 사람, 그런 사람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남들이 다 된다고 해서 막 창업도 막 진짜 쉽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시작부터 내가 투입되지 않고도 막 이 사업이 굉장히 커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부터 버리셔야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고요. 정말 세상을 그렇게 쉽게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. 제가 뭐 창업을 해야 된다, 사업을 해야 된다,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,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막 다양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 먼저 집중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.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어떤 투자를 할 때 내가 실패를 했을 때 내가 최소한 건질 수 있는 그 금액대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시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내가 이 투자를 했을 때 잃게 되는 그 비용 계산을 해보시고 도전을 하셨으면 합니다. 내가 힘들게 1,000만원, 5천만원, 1억 모아가지고 투자한 것을 이렇게 날려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10만원, 100만원, 500만원, 1000만원, 5천만원 이렇게 모아가야 되는 겁니다. 이 돈이라는 것은 1억이 되는 순간 곱하기가 들어가서 굉장히 크게 부풀려서 올라가는데 다시 1억부터 1억까지 모아가려고 하면 그 부풀려지는 그 구간 밑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든 과정이 되는 거고요. 이 돈이 풀리는 속도와 자산의 버블이 끼는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다시 0원부터 1억까지 모았을 때는 내가 모은 그 1억이 9천만원, 8천만원 가치도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. 그 최선의 노력은 먼저 앞서간 사람들의 뷰를 따라가는 거고요.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부터 우선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. 만약에 그게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우선적으로 자리를 잡고 그 후에 도전을 하시는 게 맞고요. 그 후에는 어떤 도전을 해야 되냐면 우선 내 집 마련을 해서 내 집 한 칸을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창업이나 뭐 주식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잖아요. 그 후에는 이제 뭘
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. 내가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이 나고 내 집 마련까지 된 상태에서 어떤 것에 도전하더라도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거고요. 그런 와중에서도 내 소득의 거의 뭐 100%를 차지하고 있는 게 월급이라면 이 월급 수준을 넘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하나씩 그 급여 수준에 맞춰서 퍼센티지를 키워가면 되는 겁니다.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한 만큼 버는 것보다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상단이 정해져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선형소득입니다. 노동력을 투입한 만큼 이 정도 수준 나오는 거. 근데 이 비선형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컨텐츠 소득이 될 수 있고 다양하잖아요. 이런 소득들을 자꾸 관심을 가지고 끌어올려야 됩니다. 이 비선형소득이 이제 선형소득을 초과하는 수준이 돼야지만 근로소득을 포기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. 그게 아니라면 참고 견뎌내면서 좀 좋게 생각하면서 나만의 무대를 만들 그런 기회의 장으로 생각하시면 하루하루 회사에서 생활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결론입니다. 투자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남아있는 게 있는 항목이 있는 거고, 내가 투자를 했을 때 하나도 남지 않는 항목이 있다. 내가 만약에 시작 단계라면 열심히 일해서 더 벌고 쓸 거는 덜 쓰면서 모은 종잣돈을 가지고 내 집 마련부터 하시고,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내가 지금까지 이 종잣돈을 모으면서 가장 이바지했던 그 소득이 있을 거잖아요. 그 소득을 넘어서는 무언가의 추가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. 그러면 우선적으로 내가 이 기준값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